며칠 전 68세 되신 한 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무심하게 한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시간은 많은데 하루가 자꾸 비어요. 그 순간 이 나이대에선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도 아닌데 그냥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거든요. 출근이 사라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흐릿해지고 점심때가 되어도 뭘 먹어야 할지 정하기가 애매하고 저녁에는 또 내일 뭐 하지 하는 생각만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돈이 아니라 기준이더군요. 이 채널은 삶을 덜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루의 기준 이야기죠. 이건 관계의 거리 이야기이며 돈을 쓰는 가치의 이야기이고 내 안에 있던 기준을 다시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출근 시간이 있었거든요. 7시에 일어나야 8시 차를 탈 수 있고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했으니까 그 흐름이 하루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흐름이 사라졌어요. 알람을 맞춰 놓을 이유도 애매해지고 7시에 일어나든 9시에 일어나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늦게 일어나게 되고요.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하루가 점점 허무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근할 때는 바빴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힘들어요. 시간이 많다는 게 왜 힘들까요? 기준이 없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기만 하거든요. 채울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점심때가 되면 또 다른 혼란이 옵니다. 예전에는 회사 식당이 있었고 12시 되면 자연스럽게 식당 가서 먹으면 됐고 메뉴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점심을 뭘 먹어야 할지부터 고민이에요. 밖에 나가서 먹자니 혼자 먹기가 어색하고 집에서 차려 먹자니 또 귀찮고 그러다 보면 대충 라면 끓여 먹거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게 됩니다. 그렇게 점심을 대충 먹고 나면 오후가 더 길어져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죠.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산책을 나가도 어디까지 걸어야 할지 감이 안 오고 저녁이 되면 또 내일은 뭐 하지 하는 생각만 반복됩니다. 이게 매일 이어지면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만난 65세 되신 한 분은 은퇴 후 1년 동안 거의 매일 낮잠을 잤다고 하시더군요. 할 게 없으니까 낮잠이라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허무하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또 힘들고 그게 반복되니까 점점 우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 순간부터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먼저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봤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모든 걸 정해줬거든요. 몇 시에 출근하고 언제 점심 먹고 몇 시에 퇴근하고 언제 휴가 가고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게 시간만 보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 기준이 없었구나. 회사 기준으로만 살아왔구나. 제가 만난 다른 분은 은퇴 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좋았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이제 내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쉬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불안하고 시간이 많은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막막하고 그렇게 6개월을 보내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답니다. 쉬는 것도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기준 하나만 세워도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아침 7시에 무조건 일어나기로 했답니다. 출근할 일은 없지만 7시에 일어나는 기준은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힘들었답니다. 일어나도 할 게 없는데 왜 일찍 일어나나 싶었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는 게 습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더라고요. 점심도 12시에 먹기로 정했고요. 혼자 먹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고 처음엔 식당 가는 게 어색했는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단골 식당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단골 식당 사장님이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덜 외롭더라고 하시더군요. 저녁에는 6시쯤 간단하게 30분만 산책을 나가기로 정했답니다.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가고 날씨가 추워도 두툼하게 입고 나가고 그렇게 매일 나가다 보니까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은 뭐 할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집에 돌아올 때쯤 마음이 정리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기준 3개를 세우니까 하루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아침마다 신문을 보기로 했답니다. 신문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한두 면만 읽어도 되는데 그게 아침 시간을 채우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문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1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오전이 덜 길게 느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는 기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은퇴 후 또 하나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거리예요. 직장 다닐 때는 관계의 거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동료는 동료고 상사는 상사고 후배는 후배였고 업무 시간에는 일 이야기를 하고 퇴근하면 각자 돌아갔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 거리가 다 흐릿해졌어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배우자와의 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배우자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아내가 자꾸 뭐라고 해요.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아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니까 서로 신경 쓰이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TV 보고 싶은데 아내는 조용히 있고 싶고 아내는 청소하고 싶은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관계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만난 70세 되신 한 분은 은퇴 후 부부싸움이 엄청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싸웠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거의 매일 티격태격하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서로 참으려고 했는데 참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하면 더 큰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그때 내린 결론이 각자 시간을 갖자는 거였어요. 그분 말씀이 결혼 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평소에는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서로의 마음을 진짜 이야기했답니다. 남편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내는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자기 공간이 없어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터놓고 말하니까 서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와의 거리도 애매해집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녀를 자주 보고 싶어지고 전화도 더 자주 하게 되는데 자녀는 여전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부모는 만나고 싶은데 자녀는 시간이 없으니 서운함이 쌓이죠. 어떤 분은 자녀에게 매일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별일 없어도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자녀가 점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만 답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있구나. 그분은 그 뒤로 자녀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줄였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기로 했고 그 대신 전화할 때는 좀 길게 이야기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자녀도 편해하고 자기도 부담이 줄어들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매일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쉽지 않았대요. 휴대폰을 보면 자녀 번호를 누르고 싶고 문자라도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았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참고 나서 전화를 하니까 그날 통화가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자녀도 여유 있게 받고 자기도 일주일 동안 쌓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데 친구도 바쁘면 어긋나고 또 자주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남이 점점 어색해지고 이렇게 관계의 거리가 흔들리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멀게 느껴지고 자주 보는데도 쓸쓸해지더군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은퇴 후 친구들과 일주일에 3번씩 만났다고 하시더군요. 시간도 많고 외로워서요. 그런데 3달쯤 지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 자주 만나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자주 만나면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만남이 지루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다시 정하면 됩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배우자와 시간을 나눴답니다. 오전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남편은 산책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책을 읽고 점심은 같이 먹고 오후에는 또 각자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덜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게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편하고 점심 먹을 때 대화도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각자 오전에 뭐 했는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분 부부는 저녁에는 꼭 같이 TV를 본답니다. 오전과 오후는 따로 보내지만 저녁만큼은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와는 연락 빈도를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기로 했고 그 대신 그 한 번은 좀 길게 통화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 줄었답니다. 자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걸 아니까 그날은 시간을 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부모도 매일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대신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할 이야기를 모아두더라는 거예요. 친구와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만나기로 했어요.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날 때 편한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대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때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오래 있지 않고 2~3시간만 만나고 헤어지니까 다음에 만나는 게 기대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몸이 아니라 관계거리의 흐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은퇴 후 또 하나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을 쓰는 기준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왔거든요. 그 안에서 쓰면 됐고 이번 달 써도 다음 달에 또 들어올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월급이 안 들어오고 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돈을 쓸 때마다 고민이 생기죠. 이거 사도 되나,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써도 되나.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쓰기가 무서워요. 쓸 때마다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안 쓰게 되고 필요한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그렇게 참다 보면 삶이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만난 67세 되신 한 분은 은퇴 후 2년 동안 옷을 한 벌도 안 샀다고 하시더군요. 입을 옷은 있으니까 새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옷이 다 낡아서 초라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돈을 아껴서 뭐 하나 이렇게 초라하게 살려고 아낀 건가. 그날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 샀답니다. 비싸지 않은 옷이었는데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구나. 너무 아끼면 삶이 작아진다는 걸요. 그분은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자기한테 선물하기로 했답니다. 꼭 비싼 게 아니어도 되고 옷 한 벌이든 신발 한 켤레든 책 한 권이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하나씩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리는 재미가 생기고 그날이 오면 설레고 뭘 살까 고민하는 것도 즐겁더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돈을 막 쓰기도 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쓰면서 살겠다고 하시는데 막상 쓰고 나면 후회가 오거든요. 이거 꼭 필요했나?
이거 아까운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불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은퇴 후 1년 만에 저축한 돈의 절반을 쓰셨답니다.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사고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통장 잔고가 반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쓰면 10년도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분은 그 뒤로 돈을 거의 안 쓰게 됐답니다.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다 또 우울해지고 그게 반복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비의 기준이 흔들리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쓰면 쓴 대로 불안하고 안 쓰면 안 쓴 대로 답답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을 하나 정하면 됩니다. 억지로 아끼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쓰지도 않아도 돼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한 달 예산을 정했답니다. 연금에서 얼마를 쓸 건지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쓰기로 했고 그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가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대요. 예산 안에서는 죄책감 없이 쓸 수 있고 예산 밖은 애초에 생각 안 하니까요. 처음에는 예산을 정하는 게 어려웠답니다. 얼마가 적당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자기가 쓰는 돈을 기록해봤답니다. 밥값, 교통비, 병원비, 생활비 다 적어보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정했답니다. 또 어떤 분은 3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첫 번째, 건강에 필요한 건 무조건 산다. 두 번째, 관계에 필요한 건 아끼지 않는다. 세 번째, 그 외는 한 달 생각해보고 결정한다. 이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소비가 명확해졌답니다. 병원비는 고민 없이 쓰고 친구 만날 때 밥값은 아끼지 않고 옷이나 물건은 한 달 뒤에도 필요하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줄었답니다. 한 달을 기다리면서 정말 필요한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생기니까 충동적으로 사는 게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한 달 기다리는 동안 노트에 사고 싶은 것을 적어둔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노트를 다시 보는데 신기하게도 절반 정도는 이제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소비 가치를 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은퇴 후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챙기는 기준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건강검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했고 그때 받으면 됐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기준도 사라지고 언제 병원 가야 하는지 얼마나 챙겨야 하는지 애매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약도 여러 개 먹고 검사도 자주 받는데 건강이 나빠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병원 다니는 게 일이 되고 약 먹는 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은퇴 후 병원을 일주일에 2~3번씩 다녔답니다. 이과 저과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약 또한 움큼씩 먹고 그렇게 1년을 보내니까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 갈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니까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답니다. 나는 지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찾고 있구나. 그 뒤로 병원 가는 횟수를 줄였답니다. 정말 아플 때만 가기로 했고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만 받기로 했고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아예 안 챙깁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방치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은퇴 후 3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고 하시더군요. 건강하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답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쉽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치료가 오래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건강관리의 기준이 흔들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너무 챙기면 챙기는 대로 불안하고 안 챙기면 안 챙기는 대로 불안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정의 기준을 찾으면 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기로 정했답니다. 그 외에는 불편한 곳 있을 때만 병원 가기로 했고 매일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1년에 한 번 검진 받으면 되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건강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뭔가 이상하면 그때 병원 가면 되니까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챙기는 것 3가지만 정했어요. 첫 번째, 하루 30분 걷기. 두 번째, 물 5잔 마시기. 세 번째, 밤 11시 전에 자기. 이 3가지만 지키기로 했고 그 외에는 신경 안 쓰기로 했고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부담이 아니라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30분 걷기가 힘들었답니다. 10분만 걸어도 힘들고 20분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까 몸이 적응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30분이 전혀 힘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요. 그분은 산책하면서 동네 이곳저곳을 구경한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가면 지루하니까 오늘은 이 길, 내일은 저 길 이렇게 바꿔가면서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의 숨은 명소도 발견하고 새로 생긴 가게도 알게 되고 그게 또 하루의 작은 재미가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적정 기준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4가지를 봤습니다. 하루의 기준, 관계의 거리, 소비의 가치, 건강의 적정. 이 4가지가 다 흔들리면 삶 전체가 불안해지는데 이 4가지가 하나씩 정리되면 삶이 조금씩 안정되더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준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걸 다시 꺼내는 거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기준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내 기준이 필요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회사가 없어지니까 내 기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찾는 게 은퇴 후의 과제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하나씩 정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하고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정하고 돈을 어떻게 쓸지 정하고 건강을 어떻게 챙길지 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멈춰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정하면 되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그렇게 쌓이면 한 달 뒤에는 내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기준 하나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똑같이 사시더군요. 아침 7시 기상, 점심 12시 식사, 저녁 6시 산책. 이 3가지만 지키는데도 하루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예전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은퇴 후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사는 거.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돈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돈을 어떻게 쓸지, 건강을 어떻게 챙길지, 이 기준들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불안해지죠. 그런데 이 기준을 하나씩 정하면 삶이 다시 안정됩니다. 기준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걸 꺼내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정해도 내일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내 기준 찾기.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시작입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금도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